저는 이번 공약을 우리 행정수도 그 세종의 미래를 보다 확장하는 개념에서 여러 가지 신선한 공약을 많이 개발을 하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뭐 많이 있습니다만은 가장 중점적으로 해야 된다면 첫 번째로 우리 세종에 AI 혁신 도시를 만들겠다라는 공약을 제가 제시했어요. 그래서 AI 시스템을 우리 행정에 적극적으로 접목시켜서 인허가라든가 또는 행정 절차 이런 것들을 아주 간편하게 AI 시스템으로 돌린다면 우리 행정의 일도 굉장히 덜어질 수 있고 민원도 또 인허가도 굉장히 줄어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걸 통해 생산성도 높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AI 혁신 도시를 첫 번째 제 공약으로 제시를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가족에 대한 소중함을 좀 더 일깨워 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더더구나 세종시는 젊은 가족들이 많고 청년, 우리가 39세 정도의 연령이기 때문에 가족들이 시간을 많이 갖고 그리고 가족들이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많이 만드는 공약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세종시의 여러 업소라든가 시설에 가족 친화 인증 제도를 도입해서 가족들이 안심하고 즐기고 이용할 수 있는 시설도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시에서 권장하는 그런 제도를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지역 경제 문제인데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소상공인 보호 문제 그리고 상가 공시를 해소하기 위한 용도 변경을 지금도 추진했습니다만 더 과감하게 새로운 산업 추세에 맞춰서 상가들의 용도 변경을 추진할 것이고요. 그리고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해서 외국인 학교를 만들어서 우리가 글로벌 경제를 더욱더 확충해 나가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문화적으로는 역시 한글 문화도시예요. 그래서 한글 문화단지를 조성하고 또 한글을 국제화 내지는 산업화시키는 한글 국제문학상이라든가 또 한편 한글을 가르치는 한글 교사 양성제도 같은 걸 적극적으로 시행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중요한 것이 교통인데 교통은 지금 CTX를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 CTX 노선을 어떻게 하느냐에 중요한 관건이 있는데 그것은 제가 시장 재임하면서 CTX 노선을 도심지로 노선을 정해서 그것이 지하철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는 것을 더욱더 추진해 나갈 것이고요. 그리고 이응 패스가 지금 굉장히 곽감을 받고 있는데 그 이응 패스를 조다 확장시키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2만 원어치 패스를 살면 5만 원까지 쓸 수 있잖아요. 근데 2만 원도 그렇게 대중교통을 많이 사용하지 않는 층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10,000원짜리 패스를 사면 약 3만 원까지 쓸 수 있는 이런 거라면 또 부담이 덜어지면서도 이용률이 높아지겠다. 그래서 이응 패스를 더욱더 확장시키고 다양화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체육 영재학교를 유치하겠다. 그리고 우리 세종시에 지금 없는 것이 체육 종합시설이 없습니다. 체육 종합시설을 건립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년도 유대회를 성공적으로 완수시키겠다. 그 외에 또 있네요. 제가 그동안 하지 못했던 정원도시 박람회 재추진하고 그리고 세종보는 반드시 탄력적 운영을 통해서 세종시에 물 자원을 확보하고 기후변화에 대비하고 그리고 금강변의 관광산업, 수변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 이런 정도 요약하겠습니다. 제가 청소년을 조금 한다면 지금 청소년만큼 중요한 세대가 없잖아요. 미래 세대니까. 근데 우리 청소년들을 건강하게 우선 키워야 되고요. 그리고 청소년들이 꿈이 있는 청소년으로 만들어야 되고 또 나아가서는 미래 세대는 우리 한국 국내에서 활동하는 청소년이 아니고 글로벌 세계 무대에서 경쟁력 있는 청소년을 길러줘야 됩니다. 그래서 청소년 국제교류재단을 설립하겠다. 그리고 청소년들한테 외국 청소년들과 함께 활동할 수 있는 어떤 보이스카웃이라든가 걸스카우트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다. 그리고 영어 캠프 같은 것도 지금 현재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하겠다 하는 게 청소년 정책으로 제가 제시한 내용들입니다. 이걸 제가 나중에 10대, 20대, 30대를 분류해서 딱 표를 나갈 겁니다만은 지금 분류하는 단계니까 지금 좋은 사업으로 다회용 식기세척 창업.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설거지 회사인데 그것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공약으로 하고 싶은데 그 내용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인건비도 부족하고 하기 때문에 지금 음식점에서 일회용품을 너무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중국집이 됐든 배달 음식점 보면 전부 다 일회용품 플라스틱 용기로 사용하는데 그게 위생에도 안 좋고 비용도 엄청나게 들고 쓰레기 처리 비용도 굉장히 들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는 이유가 그 다회용기를 쓰기 위해서 그거를 설거지하고 식기세척을 하고 하는 그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렇다면 아예 전용으로 그런 식기들을 세척하고 있는 창업을 우리가 지원해 준다면 업소에서는 일회용품을 사지 않고도 그 다회용기를 얼마든지 재활용하니까 비용이 적게 들고 그리고 쓰레기도 적게 나오고 그리고 그런 식기세척 사업이 활성화된다면 일자리도 창출이 되고 환경에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건 매우 좋은 아이디어 같아서 이건 작은 사업 같지만 소상공인들이나 환경에 대단히 좋은 영향을 미쳐서 제가 한번 앞으로 내세우는 공약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여론조사는 뭐 누구든지 좋게 나오면 정확하다고 하고 좀 불리하게 나오면 여론조사가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번 여론조사만큼 저도 쭉 뭐 한없이 여론조사 해봤겠습니까? 제가 시에 있을 적에도 우리 자체 여론조사도 해봤고 뭐 많은 여론조사를 해봤는데 이번과 같이 체감 여론과 그리고 발표된 여론이 차이가 벌어지는 것을 저는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되게 좀 오차범위라는 것이 있어서 좀 오차범위 내에서 좀 뭐 그럴싸한 경향 내지는 여론조사 결과가 비슷하게 좀 수용 가능할 만한 내용이어야 되는데 저는 전혀 수용이 안 되고 이해가 안 가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결과가 나오고 있어요. 물론 이번에 그 뭐 시장 후보 적합도 여론조사를 보면 그게 민주당 공천된 지 얼마나 됐다고. 공천된 지 불과 며칠도 안 돼서 한 여론조사의 결과가 저는 현직 시장을 하는 사람이에요. 저의 인지도와 새로 이제 막 공천받은 지 뭐 며칠밖에 안 된 사람의 인지도가 그걸 감안할 때라도 이게 납득할 수가 없다. 그렇다면 당 지지도 때문에 그런가라고 생각하는데 그럼 당 지지도라고 그러면 또 받아들일 수도 있겠어요. 그걸 후보 지지도라고 거기다가 겹쳐서 발표를 해버리니까 제가 참 믿어지지도 않고 또 제가 시중에 다녀보면 그거 믿을 수 없다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오히려 이번 여론조사 때문에 여론조사의 공신력이 굉장히 추락해버리지 않았나라는 저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도가 된다면 가장 우리 세종시에서 미래 먹거리로 삼을 수 있는 게 마이스 산업입니다. 저는 그래서 마이스 산업을 키우겠다라고 이제 공약을 걸 텐데, 마이스 산업이 뭐냐면, 세미나, 컨벤션, 뭐, 토론회, 공청회, 이런 회의예요. 정부, 국회가 있고, 정부 부처가 와 있고, 국책연구기관이 와 있으면, 각종 학회나 이런 데서 충계 축에 세미나만 열어도 여기 먹고 삽니다. 근데 우리가 마이스 산업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러려면 이제 컨벤션 그 공간, 센터 시설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숙박시설이 있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흔히들 얘기해요. 숙박시설과 컨벤션 센터가 없으니까 그런 세미나 토론을 잘 못 연다. 당연합니다. 당연한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축제를 열려고 그러는 거예요. 축제를 열어서 사람들이 온다 싶으면 그게 시간이 갈수록 그 축제 관광객들을 수용하기 위한 숙박시설이나 컨벤션 센터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마이스 산업도 먼저 이제 발전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저희 같은 이제 행정을 쭉 해본 사람은 볼 적에는
축제 같은 게 마중물이에요. 지역 경제와 관광 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마중물입니다. 그건 큰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연속이 되거나 지속적으로 반복이 되면 이제 거기에 따라서 호텔 생기고 음식점 생기고 이런 게 생겨요. 그러면 또 마이 산업이나 이런 것들이 선순환을 구조서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행정을 모르는 사람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거 다 좋은데 숙박시설이 어디 있어서 그걸 성공하겠냐. 이 얘기예요. 그럼 평생 성공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보지 않은 사람한테 좀 미안합니다만은 제가 그게 답답한 거예요. 자, 안면도를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안면도에 2002년도 꽃박람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정말 여러분 가보셨으면 거기 화장실 하나가 제대로 된 게 없었어요. 식당 하나도 깨끗한 게 없었습니다. 거기다 2002년도 국제 안면도 꽃박람회 한다니까 다 실패한다고 그랬어요. 무슨 인프라가 있어서 거기에 손님이 가고 성공하겠느냐라는 얘기예요. 맞습니다. 그냥 안 해본 사람 얘기예요. 근데 그 안면도 꽃박람회 책임을 제가 지고 했습니다. 그걸 하고 나니까, 한다고 하니까 숙박시설이 생기고 식당이 생기고 막 투자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손님들이 올 걸 기대해가지고. 지금 안면도 어떻게 됐습니까? 거의 천지개벽할 정도로 관광지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게 소위 이벤트 효과라고 하는 것인데, 바로 그 꽃박람회 한 번을 통해서 안면도가 천지개벽일 정도로 발전이 됐어요. 그 꽃박람회 160만인가 130만인가 그때 왔을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그게 유명해져서 사람이 찾으니까 식당 생기고 호텔 생기고 거기 이제 거기가 펜션이니 아주 호텔이니 아주 천국이 됐어요.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호텔도 없고 숙박시설도 없는데 어떻게 이벤트가 성공하냐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 이벤트를 왜 하는지조차를 이해 못하는 사람이죠. 그게 없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이 산업을 발전시키려면 처음에는 이 축제나 이벤트를 자주 열어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정원도시 박람회, 한글 문화 축제 이렇게 하는 거는 건데 제가 시장하기 전에는 그런 축제라는 걸 했을 때 그 전 기간에 한 19만 명 정도 왔다고 그러는데 제가 축제를 한 4년 동안 찾아온 관광객이 52만 명이 넘습니다. 우리가 40만이에요.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이 되면 이제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효과를 이벤트 효과라는 것을 얻어야 되는 건데 그렇게 해서 지역 경제를 만들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국제화하는 행정수도가 국제화하는 건데 어차피 행정수도가 되면은 국제 외교 단지를 만들도록 국가 상징 구역에 설계가 돼 있습니다. 그럼 외교 대사관이나 또는 외교 국제기구 같은 것들이 내려올 걸 기대하는데 그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건 외국 정부기관이기 때문에 외국 정부기관에 이걸 옮겨라라고 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그런 것들을 효과는 기대할 수 있는데 저는 근본적으로 행정수도가 지금 민주당에서는 완성시키겠다고 하고 개헌을 통해서 하겠다고 하는데 저 사람들이 진정성이 있느냐에 대해서 제가 의심을 하고 걱정을 하는 겁니다.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특별법 그러는데 이번 황운하 의원이 특별법 통과가 우선이라고 그러는데 특별법이요 2003년도에 만들어졌었습니다. 신행정수도 건설법이. 근데 그것도 효력을 갖지 못한 것은 헌법에 위반됐다는 얘기였고 헌법에 위반됐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행정수도는 헌법에서 개헌을 해서 국민투표를 거치지 않으면 수도를 이전하지 못한다라는 게 헌법재판소의 결정인데 그러면 헌법을 바꾸지 않고 어떻게 수도를 이전하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3년도 일을 반복하겠다는 건데 저는 그게 좀 갑갑하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민주당 정부에서는 이제까지는 개헌하겠다는 말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었지만 이번에 개헌하겠다고 해놓고 행정수도 조항 쏙 빠졌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완성시키겠다는 겁니까? 이거는 삼척 동자가 봐도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오로지 지금 하는 얘기가 법을 만들어 놓고 옛날하고는 여건이 달라졌으니 헌법재판소에도 이제는 위원이 아니라 합헌으로 해줄지도 모른다. 이게 지금 정부 책임자가 할 수 있는 얘기입니까? 헌법재판소에서는 위헌이라고 판결을 내렸는데 이제는 위헌이 아닐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법 통과시켜주자. 이거는 얘기가 법질서를 어떻게 보고 있는 거예요? 헌법재판소를 다른 저기를 막 기관을 마음대로 자주유지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가 틀렸다는 겁니다.
헌법을 개헌하는 조항을 넣고 그거를 국민투표나 내지는 국힘에서 반대한다면 비난해도 좋아요. 근데 그 조항을 스스로 빼놓고 행정수도 완성을 하겠다. 그리고 특별법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 특별법은 노무현 대통령 때 통과됐었습니다. 그게 소용이 없기 때문에 헌법을 얘기하는 건데 자꾸 이렇게 되풀이된 얘기를 한다면 이게 진정성이 있는 것이냐. 저는 이게 더 걱정이라는 말씀이에요. 문제 때문에 많은 공약을 걸었지만 공약이 아무리 좋으면 뭐하냐. 재정 여건이 안 좋으면 실현할 수 없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비판이 있을 겁니다. 저는 시를 운영해본 사람이에요. 제가 아이디어가 없어서 시정을 못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아이디어는 차고 넘쳐요. 그리고 시민들한테 해달라는 거 수없이 많아요. 그걸 하기 싫어서, 해주기 싫어서 못하는 거 아닙니다. 다 해드리고 싶지만 예산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 공약을 발굴하고 제시할 때 제1원칙이 예산이 크게 들어가지 않고 예산을 절감하는 가운데 할 수 있는 것을 제가 공약을 제시하는데 참 많습니다. 그냥 헛되이 예산을 쓰는 그런 공약은 거의 없어요. 굉장히 작습니다. 청소년 국제 교류재단 설립하겠다. 그럼 그 돈 얼마나 들겠느냐? 정말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아요. 사회서비스원 내에서 또는 우리 문화재단 내에서 그런 재단을 만들면 얼마든지 큰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AI 혁신센터 만들겠다. 그 돈 어디서는 천만의 말씀. 창조경제혁신센터를 기능을 바꿔주면 다 가능해요. 저는 예산이 안 들면서 실현할 수 있는 공약을 다 내걸었지 조그만 예산이라도 무슨 수당 주겠다 뭐 이런 것들은 제가 과감하게 뺐습니다. 그거는 선심성 예산이라 귀는 솔깃하게 만들지만 그거는 정말 순수하게 돈만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튼 저는 재정에 대해서 첫째 원칙은 그 예산을 크게 들이지 않는 공약을 발굴하는데 중점을 뒀다는 것 측면 하나 하고 두 번째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재정이 나쁜 건 사실입니다. 교부세제도 바꿔줘야 됩니다. 자, 우리 기자 여러분들께서 아시겠지만 교부세 제도를 문제를 제기한 것 자체가 제가 최초입니다. 제가 처음이에요.